김석기 선생님, 저희 센터에서 조례 제정 팀이 구성이 됐고, 그 팀에서 조례 제정에 관한 고민을 함께 많이 하셨고, 그 결과도 포함이 돼서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다. 김석기 선생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칠성중학교 소속 교사고요. 지금은 목도 나루학교 준비팀에 업무를 하느라고 파견 나와 있습니다. 그 사무실이 여기 2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2층에서 3층에 지금 올라가서 잘 듣고 이야기할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길게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한 30분까지 한 10분만 이야기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뭐 인정을 하시는데 이제 강론에 들어가면 좀 이렇게 쉽게 동의를 얻어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성과라고 제가 정리해 놓은 문건을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대상군 행복교육지구 사업과 마을교육 공동체의 성과. 성과는 이제 우리가 충북에서 좀 자랑할 만합니다. 지금 참여와 소통 문화가 만들어졌고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됐고 실무 추진 협의회가 정기적으로 열리면서 민간 협치에 대해서도 정착이 되고 있고 방금 발표하신 송면 톨메이골 마을교육 협의체처럼 그런 마을교육 협의체가 형성이 돼 있고 청소년 카페 이런 마을교육이 청소년 카페, 청소년들이 자치 배움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는 것도 여러 곳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교육 과정에 대해서도 여기 학교 선생님들도 와 계신데 학교 수업에 직접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행복보금자리 주택 이런 게 이제 하나의 돌봄 사업까지 같이 지금 연결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성과 있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좀 어려운 점이 이 마을교사 활동가들이 굉장히 지금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초기에 비해서 줄어든다는 거는 좀 이걸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진다는 거니까 굉장히 문제인 상황이고요. 실제 하던 분들이 지치고 또 다른 사정이 있어서 못하게 되면 새로운 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분들을 찾아내면은 늘어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안내하고 또 이렇게 새로운 일에 뭔가 해보도록 격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발성을 끌어내기가 좀 어렵다.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성과로 그냥 자랑하고 그냥 계속 갈 수도 있겠지만 이러다가는 점점점 형식화되고 그래서 우리가 좀 이게 지금의 한계에 머물게 된다. 주로 중고등학교 마을교육 과정까지 돼야지 아까 군수님 말씀하신 지역인재 양성이라고 하죠. 근데 이거는 어떤 식의 개념인지는 좀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지역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도시로 나간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근데 여기도 사람 살만한 곳이라는 것들을 좀 인식하고 나가는 거 아니면 여기서도 뭔가 내가 할 일을 찾아보는 것 정도까지 되게 만드는 것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우리의 역량이 필요로 합니다. 역량 없이 그런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갖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을 조금이라도 해봐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건 교과서에 있는 말로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학교 선생님들만이 아니라 마을교사, 활동가들도 같이 만나고 학생들이 배우고 뭐 롤모델도 좀 찾고 그래야지 가능한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좀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지금 여러 한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중간 지원 조직이 좀 상근자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그것보다는 사업을 그냥 공모제로 나눠서 해서 지금처럼 성과 발표하고
뭐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계속 이렇게 계속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 지금 아까 우리 김태정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읍면 단위까지 좀 자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군수님 한 분에게만 사실 우리가 굉장히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뭐 매달릴 사람이 군수님 한 분이에요. 근데 읍면 동장까지 사실 다 뽑는다면 훨씬 많은 분들이 더 나설 수 있는데 현재는 그렇게 안 되고 있는데 읍면 동장이 당장 뽑아질 리는 없죠. 이거는 법이 생기고 뭐 그러기 전까지는. 하지만 읍면동 단위에서 실제 자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가 갖춰지고 그런 데 대해서 뭔가 결정할 수 있고 또 사람들이 마음을 낼 수 있는 그런 거를 우리가 자꾸 만든다면 나중에 그 마을교육 자치, 교육 그냥 자치, 읍면동 자치, 현재로는 주민자치회라는 게 현재 법적으로는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정착이 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마을교육 협의체 이런 것도 큰 힘이 된다고 봐요. 그게 하나의 연습이고 우리 역량이죠. 그게 돼 있는 것과 안 돼 있는 것은 굉장히 다를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준비를 좀 하고 그게 우리가 그런 식의 어떤 마을의 교육 역량이 있는 곳을 만드는 게 우리 계산을 사람들이 교육을 위해서 이주하는 곳으로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뭐 체육관을 짓고 무슨 행복 보금자리 주택을 짓고 이런 눈에 보이는 거 말고 안 보이는 사람 사이의 관계망 그런 게 있다. 이 지역은 가면 뭐가 좀 다르다. 아이들이 굉장히 하나하나 행복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점에서는 유리하죠. 인구가 적으니까. 아이 하나하나 신경 써줄 수 있어요.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도 그 집 사정도 알고 다 신경 써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멘토라는 것도 만들어서 둘의 학교 할머니들이 아이의 멘토가 되셨어요. 지역아동센터에. 그런 걸 도시에서는 할 수 없죠. 우리는 아이 하나하나의 행복이 중요한 그런 거죠. 그런 거를 우리가 해내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거를 좀 더 잘할 수 있게 조례를 만들어 달라. 이런 제안입니다. 마을 교육 협의체 형태. 읍면 동단위의 그런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우리가 시각을 좀 바꾸자. 그냥 사업 하나 잘하는 거 이런 게 아니고 실제적인 역량이 갖춰지는 거. 그런 거를 사회적 자본이라고도 하고요. 아까 말한 뭐 공통 자산이라고 했죠. 교육은 퍼블릭 공유 재산이 아니고 커먼 공통 재산. 우리가 다 같이 우리가 이 계산 지역만 갖고 있는 하나의 역량을 만드는 거죠. 그게 인구 유입 아니면 우리 인구가 유입 안 돼도 좋아요. 우리끼리 잘 살면 좋죠. 뭐 그렇게 인구가 많이 오는 게 목적이 아니고 현재의 그런 학교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학교 하나도 문 닫지 않고 가려면 그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안에 제안들은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거를 지금 조항 하나하나를 검토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 내용을 담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군청의 실무자하고 군의회 의원들하고 군수님이 좀 마음을 내서 충분히 만들고자 한다면 우리가 논의에 응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 지금 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가 교육청의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읍면동까지 어떤 조직 단위도 없고 권한도 없어요. 책임도 사실 별로 없고 학교장에게만 돼 있지만 학교장이 지역 주민과 같이 하는 것까지 책임져야 된다고 돼 있지는 않아요. 국가교육과정에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라 앞으로 그렇게 돼 있기는 하지만 그거 안 한다고 그래서 학교장한테 누가 와서 따지는 사람도 없어요 지금. 근데 학교장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이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주민자치회는 반드시 교육, 문화, 문과 이렇게 생깁니다. 왜냐하면 읍면동단위 자치의 제일 중요한 내용이 문화, 교육, 인권은 맞거든요. 복지.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 관심을 갖고 그런 자치회가 예산이 주어진다면 거기에 쓰려고 합니다. 다.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그 군청과 읍면동의 주민자치회로 이어지는 자치의 영역으로 이 마을 교육이 분명히 자리를 잡을 거다.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체계를 분명하게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의 교육감은 학교 교육을 지원하는 걸로 생각하시더라고요. 마을 교육을. 우리가 그것만이 아니라고 했는데 학교의 역할을 그렇게 만약에 생각하신다면 어쩔 수 없죠, 사실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에 그냥 맞춰서 다시 뒤로 갈 수는 없는 거고, 우리는 마을 교육 자치의 역량을 좀 만들어서 교육감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좀, 아니면 다음 교육감은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견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우리가 그런 성공 사례를 만든다면 분명히 농촌 모델이죠. 우리는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하나의 모델로 그렇게 우리가 잘 해나간다면 교육감도 맞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적어도 농촌에 있어서는 좀 다르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 할 거라고 믿고요. 우리가 이제 행복이란 말을 이제 어느새 잘 안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전히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행복은 중요하고요. 미래교육이란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미래교육이란 말도 뭐 그렇게 나쁜 말은 아닌데, 거기에 그거는 이제 어떤 가치나 이런 개념이 없어요, 사실은. 그냥 경쟁 교육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느낌이 강합니다. 근데 그런 말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고,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 같이 사라져가는 지방 자치단체 이런 거를 유지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미래라고 우리가 문제 제기를 좀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미래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미래, 지속 가능한 행복이죠. 그런 거는 자치의 원칙을 통해서 우리는 실현하려고 한다. 그런 데 대해서 좀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 사례를 주목하고 이게 하나의 그 어떤 마을 교육의 길을 새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어쨌든 우리 나름의 길을 분명히 성공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